성공 보수는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레이터나 대부분 이제 기준 수익률 이상 순수익분에 대해서 20%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억짜리다. 그래서 이게 7년짜리다. 근데 기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네. 영어로 이제 IRR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대충 복리의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기준 수익률이 3%다. 그러면은 3%까지 원금 플러스 3%까지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어디 은행에 넣어도 이자도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성공 보수를 안 받고 3%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GP한테 성공 보수를 주는. 그럼 이게 만약에 7년짜리다. 그리고 기준 수익률이 3%였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으로 하면은 7년이면 복리가 아니고 그냥 단순으로 하면은 3, 7, 20, 21%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원금 100% 플러스 21%. 그래서 121% 이상 내가 수익을 냈다. 그럼 그 이상 분에 대해서 20%는 이제 성공 보수로 주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저런 거 배달의 민족의 이제 본 엔젤 투자 파트너스가 3억을 투자했잖아요. 2012년에. 그런데 그게 4조 7,500억 정도의 매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3억이 3천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제 석세스 이제 성공 스토리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3억에서 이제 기준 수익률이 그게 만약에 10%였다 쳐도 10년 됐다 쳐도 그거 10%에서 10년에서 100에서 그 예를 들면 3억이 6억까지가 그냥 원금이었다. 그럼 3천원에서 6억 뺀 거. 예? 6억 뺀 거의 나머지 그럼 얼마예요? 2,994억에 20%. 그러면 316 한 600만 원? 600억? 600억이 성공보수로 온 거죠. 그럼 그래서 그러면 그 성공보수를 받은 거를 이제 투자회사한테 이제 GP한테 줬지만은 그 GP는 또 심사역을 하고 다 이게 심사역 개별적으로 성공보수에 대한 분배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냥 구두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나 아주 성공 스토리가 나오면은 그 회사뿐만이 아니고 심사역이 아주 유의미한 큰 돈을 벌게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투자 심사를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의 어떤 매력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눈을 부라리고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이고 개인 투자 조합도 똑같이 그렇게 GP와 LP로 구성이 되고. GP에게는 관리 보수와 성공 보수를 주고 그런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LP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성공 보수만 있는 건가요? LP에게는? 아니죠. LP는 이제 성공 보수라고 하는 거는 GP에게만 있는 거고 LP는 투자 조합이 이게 만약에 개인 투자 조합인데 10억짜리가 만들어졌다. 거기에 내가 개인이 여기에 3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럼 이제 출자자잖아요. 그 조합의 출자자. 그래서 나는 그냥 주식회사에서도 내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듯이 여기 출자도 출자 지분만큼만 책임과 권리가 있는 거죠.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잘못되면 원금 날리는 게 이제 책임이고 다른 책임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권리라고 하는 거는 그 원금이 이제 만약 해산할 때 돈을 벌면은 그만큼 내가 이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3억짜리 개인 투자 조합에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0% 내가 어떤 분배권이 있고 지분이 있다. 근데 얘가 대박 쳤다. 그러면 나중에 청산할 때 전체 파이 중에서 10%가 내 수익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투자 수익인 건데 그러면은 투자 수익이 출자자 입장, LP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달리 이 개인 투자 조합에다 해놓으면은 이게 한번 출자하면은 기간이 5년 이상이 법적으로는 돼야 되고
또 아주 그냥 시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초기에 투자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성공하면은 크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래서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조성된 개인 투자자로 조성된 돈이 대부분 데스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또 고용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 LP한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줍니다. 와. 그래서 지금 뭐 개인한테 주는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혜택보다도 좋은. 그래서 이거는 출자 금액을 연말 직장인들 소득공제하잖아요. 네. 자영업자는 뭐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때 소득에서 빼줍니다. 투자 금액은 투자 금액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까지는 100% 빼주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 빼주고 5천만 원 이상은 30%를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 빼주는 3천만 원을 내가 투자했다. 개인 투자 조합에. 그러면은 내가 연봉이 만약에 1억이었다. 그러면은 1억 구간이면은 보통 그 소득세율이 35%예요. 그럼 이제 저기까지 하면은 그 지방세까지 하면은 38.5%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1억 연봉이면 8,800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사이에 있는 소득자다. 그러면은 38.5%의 세금을 연말에 내잖아요. 근데 그게 1억이 아니고 3천만 원을 빼줬으니까 7천만 원만 내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38.5%를 내가 개인 기업에 투자했지만은 관계없이 정부가 세금으로 돌려준 거지. 그래서 38.5%이지만 대략적으로 40%라고 보면은 그럼 내가 3천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뭐 40%는 바로 회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지만은 대신 이제 그 투자한 회사는 3년 이내에 팔면 안 돼요. 지분을 바로 팔면 안 돼요. 3년간 보유해야 되고 또 뭐 그 투자하는 회사는 이제 또 벤처 기업이 돼야 되고 근데 그거는 뭐 투자하면 또 벤처 기업이 투자 트랙으로 자동으로 되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주식 투자 이게 어쨌든 우리 투자한 3년 후에 투자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배달의 민족처럼 3억을 투자했는데 3천억을 회수했어. 그러면은 그 2,997억이 이제 양도 차익이잖아요. 그럼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세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그것도 이제 큰 혜택이고 혜택을 얘기한 김에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 네. 그래서 이거 약간 개인 투자자의 출자자 혜택을 얘기한 거고 네. 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그건 이제 피투자 기업. 네. 투자를 받았다 해서 이불 피자에서 네. 피투자 기업이죠. 피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은 하나 이제 5천만 이상 투자를 받으면 개인 투자자부터 벤처 기업이 되는 거죠. 벤처 기업이 되면 뭐 혜택이 쫙 있잖아요. 뭐 세금부터 뭐 소득세나 이런 법인세나 이런 것도 50% 감면해주고 뭐 등록 취득세 이런 거 면제해주고 그래서 또 이런저런 벤처기업 혜택이 많이 있는데 벤처기업을 그냥 받을 수 있는 5천만 이상이면은 또 정부가 이제 또 매칭 펀드라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개인 투자조합에서 1억을 투자받았다면 똑같이 투자 조건은 그냥 똑같이 심사하지 않고 왜냐하면 개인 투자하면 네가 심사를 했으니 널 믿고 내가 똑같이 투자한다 해서 1억이면은 1억에서 많으면 2.5%, 2.5배, 2억 5천까지. 그건 이제 지방기업은 2배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엔젤 매칭 펀드를 이제 그렇게 해주고 또 하나는 뭐 기부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게 1억 투자했다 하면은 2억까지 기부해서 보증받은 게 그 이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없이 별도로 2배수까지 보증을 해주는 그 투자 기업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렇게 엑셀레이터 개인 투자조합의 이 생태계를 데스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선순환이 되게끔 정부에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또 제도적으로 시스템까지 이렇게 갖춰놓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